달 만에 상위 노출 1등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매출 1,500만 원, 순수익은 700만 원을 가져갔죠. 본업보다 많이 버는 하우투 위탁 판매. 자, 오늘은 위탁 판매도 다룰 거고요. 그리고 구매 대행도 다룰 거예요. 자, 그런데 위탁 판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조금 더 구매 욕구에 입각한, 소비자에 입각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위탁 판매가 무엇일까? 자, 옛날에는 물건을 살 때는 이렇게 사입을 해서 판매를 했어야 됐어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사입을 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근데 모든 제품을 사입해서 판매를 했어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쇼핑몰을 하던 뭘 하려고 하던 내가 재고를 보유해서 팔았어야 됐어요. 하지만 재고들이 팔리면 너무 좋잖아요. 안 팔려요. 저는 지금도 4년 전에 1000개 사입한 제품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안 팔려요, 재고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 진입 장벽이 너무 컸어요. 왜냐면 망하니까. 이게 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한 10개 사입하면 잘 팔려요. 100개 사입해도 잘 팔려요. 1000개 사입하니까 안 팔려요. 왜냐? 그 제품의 매력이 100개 정도 판매될 정도의 애매한 매력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게 센스 있고 천재적인 분들은 탁 캐치를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겪고 나서 돈이 날아가고 나서 아뿔싸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도매 사장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자,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고 모인 소매예요. 도매는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소매한테 팔아주는 사람을 도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도매 사장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자, 이런 진입 장벽이 있어서 소매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소매 사장님들을 잘 되게 더 잘 팔 수 있을까? 사장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초보자들이 힘들어하는 건 재고 때문이잖아 라고 해서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위탁 판매고요. 재고를 도매나 공장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 위탁 업체가 택배를 보내주는 것이 위탁 판매예요. 자, 뭐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도매나 공장이 가진 재고를 우리가 팔아주는 거예요. 위탁 판매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 일단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업로드만 한다고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위탁 판매 안 팔려요를 검색해 봤어요. 네이버에. 바로 나옵니다. 위탁 판매의 어려움, 물건이 하나도 안 팔려요. 초보자 사장님들의 너무 많은 고충들이 적혀 있어요. 자, 위탁 판매의 핵심은 본인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일즈맨인 거예요. 자, 다시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도매나 공장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우리가 팔아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비즈니스적인 위치, 레벨은 세일즈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물건은 판매되지 않아요.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위탁 판매하는 법. 자, 키워드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 셀렉해요. 그리고 업로드해요. 끝. 근데 우리의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위치는 세일즈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팔려고 해야 돼요. 단순히 업로드해서 그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유튜브의 강의는 이런 거 찾아서 뭐 업로드 해라. 그리고 그냥 네이버 광고 돌려라. 이런 식으로만 알려드리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일즈맨이고요. 소비자를 설득해야 돼요. 아까 닭강정 먹으면 좀 물리지 않나? 라는 걸 생각해서 미리 이거 먹다가 물리면 잘게 썰어가지고 치킨 마요 해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런 세일즈의 역할을 어디서 하냐면 상세 페이지에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케팅이나 광고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께서 이런 거를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마트 스토어 광고나 마케팅 없이 판매될 수 있나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배우를 꿈꾸는데 나 오디션 안 보고 길거리 캐스팅으로 약간 장동건 같은 대배우가 될 수는 없나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도 마케팅을 엄청나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배달의 민족 시키면 상단에 뜨는 거 있죠. 뭐 울트라 광고? 울트라 콜?
그것도 광고비가 엄청 세요. 그런데 그 광고를 안 한다? 우리는 시켜 먹던 데서만 먹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하고요.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다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리뷰 쓰시면 음료수 드릴게요. 이런 것도 전부 마케팅이에요. 오프라인이 오히려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한정적이잖아요. 지역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온라인은 전국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시고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위탁 판매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잘 나가는 아이템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제품이 더 잘 팔리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건 순댓국이에요. 순댓국이 잘 팔릴까요? 아니면 아프리카 전통 토속 음식이 잘 팔릴까요? 그죠? 그래서 키워드를 보라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키워드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키워드를 보라는 거는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모든 것을 먹어보고 모든 문화생활을 다 즐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키워드를 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잘 나가는 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순댓국에서 1등 먹는 것이 아프리카 토속 음식에서 1등 먹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 물건이 더 많이 판매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랩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데이터랩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판다랭크나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걸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데이터랩을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거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황금 키워드 경쟁력이 낮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데이터랩을 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에 데이터랩을 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쇼핑 인사이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건드려야 될 거는 크게 많지 않아요. 일단 이 분야라고 적혀 있는 거 있어요. 여기 분야라고 적혀 있는 것만 눌러주시면 되시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근데 패션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약간 예쁘고 늘씬하신 분이 아니라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모델 사진 찍을 때마다 다 돈이에요. 모델 섭외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탑 500 키워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키워드 탑 500. 이게 전부 다 잘 나가는 순댓국들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오류가 있어서 한 100개 넘어가면 약간 오류가 먹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떤 아이템을 셀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너무 완벽주의적인 생각인 거고요. 일단 아무거나 시작을 해봐야 돼요. 왜냐? 나한테 맞는 아이템이 뭐가 맞을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저 보세요. 자, 덩치 크고, 자, 이렇죠? 저 여성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걸 팔게 될 줄 몰랐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뭘 맞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템을 팔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시고, 이미 다 잘 나가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거나 실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브랜드, 몽클레어 패딩 이런 것들은 브랜드는 빼고 보시면 되겠죠. 보면 뭐 1에서 10등, 그리고 뭐 140등, 150등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나가는 아이템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일단은 첫 번째 데이터랩에서 잘 나가는 키워드들을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는 시즌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팥빙수 장사를 한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런칭을 겨울에 하는 거예요.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오픈빨이 되게 중요한데 오픈빨을 겨울에 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즌을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계절을 타요. 예를 들어 시계 같은 경우도 계절을 엄청 탑니다. 자, 어떻게 타냐? 메탈, 가죽 있잖아요. 여름에 가죽 땀나요.
겨울에 메탈 차가워요. 그래서 패션들도 굉장히 디테일한 것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랩에서 봤던 거에서 저쭉 가면 데이터 랩 홈이라고 있어요. 저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 잡았어요. 그럼 아까 뭐 키워드 좀 찾았던 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한 3년 이상, 4년 해도 되고 5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성별 전체 탁 선택해 주시고 여기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즌을 알 수 있어요. 자, 여성 롱패딩 당연히 겨울에 높아지고 여름에 낮아지는 건 누구나 알죠. 근데 언제부터 올라가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롱패딩을 들어간다고 치면 이쯤 이제 올라가려고 시작할 때쯤부터 들어가야 탁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점에 있어요.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년으로 킵해놔야겠죠. 이렇게 시즌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시즌의 초반이다. 그러면 고! 가시면 돼요. 근데 시즌 후반이다. 그러면 패스 하시면 됩니다. 약간 쿨하게 생각하세요. 버려. 약간 이런 느낌. 쿨하게 버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순대국밥. 이렇게 키워드가 없는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도 있고요. 그럼 이런 아이템들은 바로 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시즌성이 있는 아이템들은 이렇게 파동이 있어요. 없는 아이템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중간인 것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조금 더 잘 팔리고 애매하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즌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키워드도 찾았고요. 트렌드, 시즌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 있는 굉장히 많은 강의에서는 이 트렌드를 읽는 것을 잘 안 알려줍니다. 왜냐면 그 천재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김치찌개를 잘 팔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김치찌개와 맛없는 김치찌개를 구분하지도 못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태국 여행을 갔었습니다. 막 똠양꿍이 세계 3대 뭐 진미라고 했었죠. 먹었는데 맞았어요. 제가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똠양꿍은 김치찌개인데 달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집이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도 먹어봤어요. 맛은 다른데 세 번째 먹어봤을 때 나랑 똠양꿍은 안 맞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 제품이 매력적인지 매력적이지 않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여성 쇼핑몰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자 옷을 입고 돌아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트렌드를 분석하면 내가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요. 겨울 러그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진행을 해보면요. 자,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 1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어떤 분들은 뭐 탑 100에서 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네이버 쇼핑 보면 탑 100 뭐 이런 거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탑 100도 괜찮은데 이미 브랜딩된 제품이어서 저는 조금 더 트렌드가 덜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방을 올렸는데 저런 누더기 누가 사 했는데 루이비통 가방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브랜드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1페이지를 보는 게 더 실시간적이고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쇼핑 1페이지는요 40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잘 팔린다는 건요 곧 트렌드라는 거예요. 본인의 취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20대 여성분들한테는 대부분 통이 넓은 바지를 입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만약에 통바지 입었다? 야, 너 무슨 7080이냐? 이런 식으로 놀렸었어요. 근데 지금 스키니진 입으면 애기들이 우리 이모가 입는 옷이다 막 이런데요. 그래서 와,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의 취향과 전혀 상관없이 여기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스키니진 이쁘거든요. 근데 통바지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평범하신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을 많이 못 내는 거예요. 본인의 취향이 너무 강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옷 똑같이 입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럼 본인의 취향대로 하면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상위 노출된 순서는 잘 팔리고 있는 순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제품들이 더 트렌디한 제품들이에요. 근데 1페이지들을 보다 보면요, 살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리뷰가 많은 제품이 무조건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제품은 리뷰가 한 100개밖에 안 되는데 제일 위에 있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제일 핫하고 떠오르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하는 실수가 뭐냐면 리뷰 수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트렌드가 지난 그런 제품이 리뷰가 막 10,000개씩 있다고 사람들이 구매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과거의 영광일 뿐이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이템마다 다르긴 합니다. 특정 기간 내에서만 그 판매 기간만 따져요. 뭐 2일인 제품도 있고요. 뭐 일주일, 5일, 한 달 이렇게 있는데 그 기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상품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1페이지만 보면 트렌드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셔도 잘 파악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취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페이지를 보면서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약간 요거는 제 수강생분들도 종종 하시는 실수인데 1페이지를 보라고 했더니 요 광고 붙어있는 네이버 광고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광고가 모르시는 게 뭐냐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봐보세요. 그냥 가격만 있습니다. 근데 광고는 가격대 옆에 광고 느낌표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리가 어떠냐면요, 제일 위에 2개에서 3개, 그리고 중간에 2개에서 3개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되어 있는 거는 패스하고 파악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광고인데 리뷰가 엄청 많아요. 그런 거는 좀 파악해봐도 좋겠죠. 자, 그래서 1페이지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탁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위탁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좋은 위탁 사이트, 도매 사이트 없나요? 요거는 조금 맞으면서 틀린 대답입니다. 왜냐면 일단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요것들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특정 아이템에 따라서 특화된 사이트들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밀키트 도매 사이트 치니까 바로 밀키트 나오죠. 자, 신발 도매하니까 신발 도매 뜨죠. 강아지 용품 도매하면 강아지 용품 도매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 아이템에 특화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 안에서 아이템을 셀렉하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상품이 있으면 어디서든 긁어와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2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산부와 딸기. 그러니까 만약에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딸기가 먹고 싶대요. 근데 우리 동네 마트에는 안 팔아. 평생 욕먹어요. 다른 동네를 가서라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위탁셀러가 된다고 치면 그 매력적인 아이템이 어디에 있든지 싹 다 긁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사이트도 찾아보고, 그리고 뭐 사이트는 굉장히 많아요. 한 300개, 400개 된다고 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요 5개. 뭐 도매매, 오너클랜, 도매토피아, 모두세일, K셀러 뭐 이 정도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은 검색해서 그 특화된 것들 찾아보고 싹 다 긁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위탁 사이트 보면 이렇게 아이템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저는 아까 1페이지를 보면서 트렌드가 뭔지 읽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트렌드한 아이템인지 아닌지를 선별을 해서 셀렉을 하는 과정을 겪어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탁 판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작권과 지재권이에요. 그래서 뭐 2개가 용어는 다르긴 한데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작권과 지재권으로 뭐 내용 증명 같은 거 날라오면 초보자분들은 진짜 멘탈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는 방법과 내용 증명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걸리는 건 사진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진을 쓰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있는 그 무료 글씨, 그것도 다 저작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에서만 쓸 수 있는 글씨체가 있어요. 그거 다른 데서 쓰다 걸리잖아요. 벌금 내야 돼요. 저작권 위반으로. 그래서 저작권을 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위탁을 할 때는 일단 사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눕기된 사진이라고 하죠. 눕기 사진이 뭐냐면 배경을 날리고 이렇게 흰색으로 딴 사진이에요. 이런 눕기 사진들은 사용해도 돼요. 제품만 있는 사진.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인형이나 소품 아니면 글씨, 디자인이 들어간 거는 그 사람의 예술성? 그 사람의 전문성? 뭐 그런 것이 들어갔다고 봐서 저작권 인정이 돼요. 누기 땄는데 인형 돼 있죠. 소품 들어가 있죠. 저 사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일단 보통 눕기 사진을 쓰라고 하는데 그럼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사용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합의금 장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고해 가지고.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 사용이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자들한테도 한 번씩 문의를 꼭 한번 남겨보면 좋아요. 안 그러면 곤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욕망이 생겨요. 아, 이거 저작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쓰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래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간 상세 페이지 하단에는 뭐 이런 멘트를 쓰면 좋아요. 구매자의 위탁권에 관한 뭐 주문 내용, 배송, 반품, 교환, 환불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3자, 위탁업체에 제공하고 있는 것임을 동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뉘앙스의 멘트를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또 옛날에 요거 개인정보법 바뀌고 요거 가지고 막 신고해가지고 뭐 합의금 장사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를 할 때는 요 밑에 요런 멘트를 조금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위탁 판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옛날에는 악성 재고 때문에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었어요. 의류 브랜드인데 패딩을 뭐 3,000개 만들었다가 안 팔려서 망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렸었거든요. 악성 재고가 굉장히 문제인데 위탁 판매는 이런 벽을 깨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과 조금 다른 비즈니스적인 위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세일즈맨이 된다는 거예요. 위탁 업체나 그 공장이 갖고 있는 재고를 우리가 대신 팔아주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세일즈는 상세 페이지와 마케팅에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많은 초보자분들이 그냥 업로드하면 팔릴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배경이 있고 내가 세일즈맨이 돼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탁 판매는 첫 번째, 잘 나간 아이템. 한국에서 순댓국밥으로 파는 게 좋겠죠. 아프리카 토속 음식보다. 그래서 잘 나간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그거를 키워드 보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키워드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그냥 잘 나가는 아이템이 키워드 검색이 높아서 그냥 그걸 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랩에서 쇼핑 인사이트에서 이렇게 원하는 거 설정하고 보시면 탑 500이 나옵니다. 여기는 다 잘 나가는 아이템들이니까 쭉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시즌성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매우 뚜렷한 나라죠. 그래서 계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단에 데이터랩 홈을 클릭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3년치를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시즌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시즌 초라면 고, 시즌 후반이라면 패스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시즌이 없는 경우는 그냥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트렌드를 분석을 해줘야 돼요. 트렌드 같은 경우는 1페이지 상품을 보면 됩니다. 1페이지는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40개의 제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뷰 수보다는 순서에 포커싱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 광고는 빼서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탁 사이트에서 소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싱을 할 때는 추천하는 위탁 사이트에서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뭐 밀키트 도매 사이트, 위탁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특화된 사이트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서 확인했던 트렌드와 비슷한 제품을 셀렉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작권과 지재권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사진이에요. 사진.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뭐 누기된 사진을 써야 되고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이미지 사용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저 도매업자도 그냥 몰래 남의 것 긁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긁어왔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썼잖아요. 그럼 중간을 빼고 내가 그 사람 거를 도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의 소송을 마치고 내가 그 사람이랑 또 소송을 해야 돼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하단에 이 멘트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내용 증명이 날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조금 패션계에서 좀 많이 날라오거든요. 예를 들어 디자인이 조금이라도 유사하면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용 증명을 할 때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싸우면 안 돼요. 바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의가 절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삭제 조치했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합의금으로 30에서 200만 원 보내 합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가볍게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민사까지 끌고 가면 솔직히 안 남아요. 돈이 안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지 말라는 경고에서 경고를 주려고 그런 업체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고 고의성이 없었고 바로 삭제 조치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고 넘어가면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보여주기식으로 한 방씩 솎아내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룰렛으로 운 없는 사람 한 명은 진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나 내가 뭐 했는데 누가 걸릴 확률이 높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 올라왔을 때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얘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럼 위탁 판매 수익화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위탁 판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냐? 나랑 똑같은 아이템을 파는 사람이 100명, 200명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을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기느냐? 일단 다 똑같은 제품이니까 솔직히 차별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격 경쟁에 집중이 되는 거고요. 진흙탕 같은 치킨 게임에 좌절을 하죠. 하지만 이런 진흙탕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자, 똑같은 전구인데 저 아이템만 빛나 보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구매 욕구를 찾아야 됩니다. 자, 구매 욕구. 우리 아까 팝콘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인디언 텐트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구매 욕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팝콘 원가가 600원. 그리고 팝콘 가격이 5,000원이었어요. 600원짜리를 우리가 5,000원에 사는 이유는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는 만족감과 재미가 4,400원보다 높았기 때문이었죠. 자, 근데 초보자들이 구매 욕구를 찾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구매 욕구를 찾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구매 욕구를 찾아볼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실패를 할 거예요. 왜냐? 어떻게 실패를 하느냐? 그거를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소비자가 인디언 텐트를 구매를 할 때 구매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한테 좋으라고 구매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좋으니까 인디언 텐트가 친환경이라고 해야겠다. 저희 인디언 텐트는요 친환경적으로 만들었고요, 나무도 어쩌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사용하니까 안전하다고 얘기해야겠다. 저희는 튼튼하게 지지되어 있어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니까 아이가 즐겁게 논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의 구매 욕구대로 줄줄줄 나와서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이것들은 돈을 놓치는 생각들이에요. 왜냐? 화학물질 범벅인 인디언 텐트가 있어요? 위험하고 조마조마한 인디언 텐트가 있어요? 아이가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하는 인디언 텐트가 있어요? 없어요. 김치찌개가 맛이 난다는 상세 페이지인 거예요. 와, 너는 정말 이목구비가 달려있구나. 와, 너는 정말 머리카락이 있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데 칭찬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일어났냐면요,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아서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이의 포커싱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엄마의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돈 주는 사람은 애기들이 용돈 받아서 코 묻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동화책. 동화책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이들도 사람이에요. 때리고 자극적이고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화책들이 지금 시중에 있나요? 아니죠. 대부분 아이들한테 교육되는
약간 동심, 샤랄라 동심, 뽀로로 막 쫄쫄쫄쫄 하고. 왜냐하면 엄마들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아이의 동심을 유지하면서 교육적이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백화점에 갔는데 아이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얘 그거 폭력적이니까 보지 마! 라면서 로봇이 막 싸우는 그런 걸 보지 말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아이는 그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 시점으로 보면 우리는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의 시점으로 봐야 돼요. 자, 돈을 쓰는 거는 엄마니까 엄마의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인테리어 예쁘게 꾸며놨는데 저 인디언 텐트 뒀다고 인테리어 망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화이트 톤이라서 깔끔하고 인테리어에도 너무 이쁘다는 내용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네? 라고 하면서 차별화가 탁 생기는 거죠. 막상 사줬는데 애가 막 싫어하는 거 아니야? 자, 아이가 창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아지트가 생겼다고 아끼던 애착 인형이랑 하루 종일 있어요. 안에만 오래 있다고? 아이들이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안에 오래 있다고? 그러면 육아할 때? 자유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별화가 뜹니다. 이거 한두 달 쓰고 결국에 창고에 짱 박아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크리스마스나 생일 파티 때 꾸미기만 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피크닉 갈 때 가져가면 너무 예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자, 아까 돌아가서 인디언 텐트 있죠? 자, 돈이 안 벌리는 인디언 텐트는 인디언 텐트 얘기만 해요. 인디언 텐트가 친환경적이에요. 인디언 텐트가 안전해요. 인디언 텐트가 재밌게 놀아요. 근데 요것들은 돈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소비자 특화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인디언 텐트인데 인테리어 얘기를 해야 돼요. 인디언 텐트인데 아이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사진의 핵심은 인디언 텐트가 아니라 아이의 표정입니다. 아이의 표정이 즐겁고 안에 좋아한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디언 텐트인데 파티처럼 꾸며야 돼요. 솔직히 저렇게 꾸미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저거 보면 그래 뭐 한 번은 할 수 있겠지. 그래 뭐 피크닉 갈 때 한 번은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구매 전환율에 높여주고 다른 데와 차별점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데 저희는 광목천 썼고요. 호두나무 어쩌고로 만들었고요.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저희는 인테리어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아이 엄청 오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뭐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저희는 뭐 파티로 꾸미고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도 많고요. 제품 얘기가 아니라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딴 얘기들이 엄마가 듣고 싶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요. 팩트를 얘기하기보다는 그 소비자가 원하는 구매 욕구들을 계속 실현시켜준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마케팅에서 말하는 메리트예요. 니즈 원추고요. 니즈 원추라고 필요하고 원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TV 보다가 여자 연예인 나오면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쟤 예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함정 카드가 숨어 있죠. 진짜 예뻐 하면 그래? 하면서 발동되고 아니야 라고 해도 또 발동되고. 근데 그 속의 심리는 뭐예요? 나 예쁘다고 해줘. 약간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 팩트에 대고 예뻐. 당연히 너보다 이쁘지. 예쁘니까 연예인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혼쭐이 나겠죠. 상세 페이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팩트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언 텐트 얘기하는데 육아용품 얘기를 하는데 인테리어 얘기를 하고요. 육아용품 얘기를 하는데 파티 얘기를 하고요. 육아용품 얘기를 하는데 피크닉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매 욕구를 파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력을 어필하고 그 다음에 안전해요, 재밌게 놀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얘기는 매력적인 걸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순댓국집에 갔습니다. 순댓국집 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순대 효능, 빈혈에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효능이 있어서 심혈관 계통에 좋고 뭐 비타민 B가 있어서 피부. 여러분들 진짜 심혈관 계통의 향상을 위해서 순댓국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철분 섭취를 위해서 순댓국을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순댓국은 진짜 뭐예요? 약간 뜨끈하고 약간 든든하게 먹으려고, 아니면 술안주로 딱 먹으려고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든든하게 먹는 순댓국 얘기는 아니에요. 내 포만감 얘기지 순댓국 얘기가 아니에요. 술안주로 먹는 거, 술안주 엄청 많잖아요. 순댓국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는 그 제품 때문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하는 나의 구매 욕구 때문에 구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 욕구는 보통 제품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품으로 한 달 만에 상위 노출 1등이 됐어요. 1등이 됐고요. 그리고 한 달 매출 1,500만 원, 순수익은 700만 원을 가져갔죠. 근데 저도 이거 초보자 때 했던 건데 몰랐어요. 어린이 특별법이라서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벌금 200만 원 냈습니다. 그래도 500만 원 벌었죠. 500만 원 벌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린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컬러별로 다 검사를 맡아야 된대요. 그래서 좀 빡세긴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엔 어땠냐면요, 다들 그냥 광목천으로 만들었고요, 아이들이 좋고요, 뭐 하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커갈 수 있는 자립심과 독립심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도움이 됩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몬테소리가 사진 있어요. 인디언 텐트랑 몬테소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몬테소리 사진 넣기 전까지 안 팔렸거든요. 몬테소리 사진 넣자마자 이렇게 매출 찍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를 봐야 돼요.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를 봐야 돼요. 정말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스토리텔링. 아까 저희가 삼겹살 얘기로 얘기를 했었죠. 같은 제품이라도 카피라이팅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었죠. 이번엔 생긴 삼겹살집 생겼는데 너무 맛있더라, 먹으러 가자. 이것보다 와, 노릇노릇해지고 육즙이 장난 아니고 파김치 돌돌 말면 진짜 대박이야. 달랐죠. 자,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과즙이에요. 사과즙. NFC 착즙 기법으로 만들어 무첨가물의 사과즙이랑 신선한 우리 사과 100%로 갈아 만들어서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즙. 느낌이 비슷한가요?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NFC 착즙 기법이 그냥 사과로만 갈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실제로 수강생분 사과즙을 기획을 해줘가지고 한 달에 순수익 300만 원까지 찍어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과즙 마케팅으로 사장님들 매출을 찍게 만든 경험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어도 엄마가 더 좋아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 NFC 착즙 기법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거 되게 7년 동안 예시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게 더 매력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딱 두 분 계셨거든요. 이게 더 매력 있다고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약간 이과적이고 약간 과학적 스펙을 좋아하시는 취향의 분들이 이런 거에 꽂히기는 하는데, 자, 그러면 왜 이게 더 꽂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사과즙을 왜 먹을까요? 건강하려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제 대답이 아니라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지를 여러분께서 느끼셔야 돼요. 사과즙 건강하려고 먹나? 건강? 사과즙의 경쟁 상품이 건기식인가? 어떤 것 같아요? OX. 사과즙의 경쟁이 건기식 아니죠, 그죠? 그러면 건강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과즙 왜 먹을까요? 토마토즙, 양파즙, 칡즙 많잖아요. 근데 왜 사과즙을 많이 먹어요? 틀려도 돼요? 칡즙이 더 건강해져요? 사과즙이 건강해져요? 칡즙이죠. 근데 사과즙을 왜 먹어요? 맛있어서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항상 이게 생각이 1차원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맛있는 거? 사과 주스가 더 맛있잖아요. 그럼 사과 주스가 아니라 왜 사과즙을 먹어요? 맛은 당연히 설탕 넣은 사과 주스가 더 맛있죠. 근데 왜 사과즙을 먹을까요? 맛있으면서 간편해서 그리고 건강해서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사과들 리뷰를 보잖아요. 맛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대부분의 분들이 사과즙을 하면 간편해서 아침 대신 먹으려고 아니면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아요. 건강? 경쟁이 한약이야? 경쟁사가 흑염소즙이야? 아닌데? 그럼 맛있어서 먹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과 주스? 사과 주스가 더 맛있는데 왜 사과즙을 더 많이 먹지? 이런 식으로 혼자 계속 1차적으로 끝나지 말고 연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인디언 텐트죠. 저희 제품은 친환경 광목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랑 아이가 만지고 피부에 닿아도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 제품은 친환경적으로 목화에서 실을 뽑은 뒤 한 번 삶아서 만든 광목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엄마예요. 어떤 걸 살 것 같아요? 이게 더 매력적이겠죠? 근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광목천이잖아요. 광목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화에서 실을 뽑고 한 번 삶은 게 그냥 광목천이에요. 너는 호모사피엔스구나.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게 더 매력적으로 느끼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친환경? 너무 흔해요. 친환경이면 좋은데 지금 친환경인 제품 찾으면 10,000개 넘게 나올걸요? 너무 흔해요. 그리고 광목천? 광목천이 뭐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읽으면 친환경인가 보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토리로 전달을 하면 전달감이 달라져요. 아이가 만지고 피부에 닿아도 안심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뭐가 떠올랐어요? 아이가 만지고 피부에 닿는 게 떠올랐죠. 저희 제품은 친환경적으로 목화에서 실을 뽑아서 한번 삶아서 뭔가 친환경적인 것 같지 않아요? 목화에서 뽑고 삶으면 뭔가 살균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광목천을 만들었대요.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근데 솔직히 마케팅이나 뭐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어필을 하는데 설명을 되게 어렵게 하거든요. 제가 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친환경, 오감이 들어있어요? 미각, 촉각, 후각 없죠? 스토리텔링 아니에요. 자, 광목천 없죠? 자, 아이가 만지고 오감 중에 어디예요? 촉감, 피부에 닿아도 촉감, 목화에서 실을 뽑아서 시각 보잖아요. 삶아서 만든 지금 삶는 거 보잖아요. 광목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감에 해당하는 형용사만 넣어도 그냥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아까 예시가 자, 삼겹살집 생겼는데 오감이 있어요? 맛있더라. 맛있는 거죠. 그죠? 노릇노릇 시각이죠. 한 입 넣으니까 육즙이 나왔대요. 쫙. 미각, 촉각 그거죠. 와사비랑 백김치 시각적으로 보는 거죠. 파김치 돌돌 말아서 먹는다. 돌돌. 어거지로 첨가. 그래서 돌돌 마는 거 시각. 그죠? 이런 식으로 오감으로 같이 먹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피라이팅 쓸 때도 저희 제품은 친환경 광목천으로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좀 더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목화에서 실을 뽑아서 삶아서 만든 광목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근데 남성분들이 구매한다고 치면 이렇게 안 했겠죠. 남성분들이 한다고 치면 그냥 아이가 만지고 피부에 닿아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폴리에테르 소재가 몇 %고 뭐가 몇 %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왜냐? 30, 40대 남성분들은 스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은 스펙으로 봅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보통 감성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로 이해하려고 하세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성을 타겟으로 판매하는 제품과 남성을 타겟으로 하는 그 상세 페이지가 말투가 달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남자한테는 너무 인기가 많아요. 야, 걔 진국이야 하고 만나봤는데 뭐야, 왜 이런 애 소개시켜줘? 이런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는 남자들 화법 최고예요. 여자 화법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자 화법이랑 남자 화법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식도 살짝 달라요. 왜냐? 저는 그걸 아는 이유는 여동생이 3명이에요. 여동생이 3명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남자들은 조금 더 팩트에 입각해서 조금 더 스펙 위주의, 그러니까 좀 더 우월한 제품을 고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조금 더 뭔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구매자 후에 이것을 샀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후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맘카페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 좋아요? 뭐 좋아요? 왜? 사고 나서 후회하기 싫어서. 요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것도 마케팅으로 이어지면요. 맘카페에서 마케팅을 할 때는요. 약간 하소연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맘카페에서 보면 하소연이 있는 글들이 인기가 많을 때도 많아요. 근데 뭐 남성분들이 있는데 하소연한다? 얄짤없습니다. 어쩔. 그냥 무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차별화 포인트는 사진입니다. 자, 아까 카피라이팅 솔직히 이거는 우리 글로 쓸 수 있잖아요. 돈 안 들어요. 딱히 기술은 필요하지만 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오감의 그거 되는 단어들 추가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상세 페이지 꾸미고 판매 한 두세 개, 세네 개 되면 그때 하나 사진 찍어서 사진 촬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진 하면 너무 어렵죠. 솔직히 20대, 30대 분들은 사진 금방 찍습니다. 근데 약간 30, 40대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쉽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왜냐면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 할 거지 사진 작가 할 게 아니잖아요. 사진을 잘 찍으면 좋은 거지 잘 안 찍어도 돼요. 센스 있게만 찍으면 됩니다. 자, 요 사진 제가 찍었거든요. 자, 집에서 핸드폰으로 10분 만에 찍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배경 문구점에서 도화지 300원짜리 2개 사서 찍은 거예요. 노란색이랑 흰색 세워가지고. 다행히 테이프는 집에 있어서 테이프로 붙였어요. 이 사진으로 순수익 3,000 찍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냥 고급스럽고 멋진 사진은 좋죠. 그런데 안 되면 센스 있게라도 찍어야죠. 자, 이 사진이 왜 팔렸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배경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 배경 지금 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노란색 배경에 위에 흰색이거든요. 이 제품의 매력은 귀여움이었어요. 근데 모든 컬러 중에서 귀여움과 제일 매칭되는 거는 노란색이에요. 근데 약간 남성분들 중에서 이거 얘기하면 왜 노란색이 귀여워요? 라고 실제로 질문하시는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병아리 떠올리세요. 실제로 노란색이 제일 귀여운 컬러입니다. 실제로 유치원생들도 노란색 유치원을 많이 입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위치했고요. 그리고 사진도 그냥 애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닥따닥 모여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귀여운 거를 최대한 어필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바로 느낄 수 있게 보여준 거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되게 10분 만에 찍었고 600원 든 사진이지만 그냥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거 이상으로 사진 찍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할 때 첫 번째는 구매 욕구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배경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10분 만에 600원짜리 600원 소품이 들어간 사진으로 3,000만 원 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요거는 여담인데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DSLR 카메라로 찍으면 화질 좋은 거 알잖아요. 저렴한 제품 있죠. DSLR 카메라로 찍으면 안 돼요. 왜냐? 실물보다 고급스럽게 나와요. 그럼 리뷰가 나빠져요. 이거는 여성 쇼핑몰 할 때 팁이거든요. 저가할 때 DSLR 하면 오히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핵심적인 거 한 개 찍고 나머지는 핸드폰, 아이폰으로 찍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 솔직히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화질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아이폰 색감에 익숙해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무튼 요건 여담이었고요. 좀 다시 들어가서 구매 욕구. 일단 배경과 기획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구매 욕구가 들어간 배경이면 더 매력적입니다. 자, 팝콘. 요거랑 지금 배경이 뭐예요? 영화관에서 즐겁게 깔깔거리고 있는 거죠? 이거랑 다르죠. 배경에는 구매 욕구가 들어가야 돼요. 구매 욕구. 아이보리 앤 우드에 잘 어울리는 모습. 여성분들은 아이보리 앤 우드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 깔끔하면서요. 약간 따뜻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올 화이트면 깔끔한데 따뜻함이 없어요. 올 우드면 따뜻한데 깔끔함이 없어요.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파트의 대부분은 아이보리엔 우드죠. 그리고 약간 이건 여담인데 부동산 할 때 집 구매해서 이렇게 아이보리엔 우드톤을 예쁘게 꾸미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고 치면 이 사진을 괜히 찍은 게 아니에요. 아이보리엔 우드톤으로 찾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급스럽지 않고 적당히 허접한 사진을 일부러 고른 거예요. 왜냐? 우리 집은 인스타에 있는 예쁜 집처럼 안 생겼거든요. 상상하기 좋게 일부러 적당히 허접하면서 예쁜 사진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가 있는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인스타 분한테 요청을 한다면 이런 구도를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 자, 이 사진 지금 텐트보다 풍선, 해피 버스데이 막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냐? 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라고 해서 배경을 이거 쓴 거예요. 아, 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을 연출하고 싶어 해서 피크닉 사진을 쓴 거예요. 아, 이 제품은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해서 아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사진 못 찍어요 라고 하는 거는 사진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진은 그냥 사진이 아니라요, 사진의 이야기를 담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있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있는데 남자친구가 사진 찍어주면 혼나잖아요. 아, 다리 길어 보이게 찍으라고 막 이러면서. 왜냐면 조금이라도 약간 구도 약간 이렇게 찍으면서 조금이라도 다리가 길어 보이거나 예쁘게 찍어서 예쁜 마음으로 인스타에 올리고 싶기 때문이겠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출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핵심은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기획을 하고 구매 욕구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진으로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사진도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부터 쭉 얘기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한 80%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잘 찍지 못하더라도 허접하게는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예쁘게 찍는 방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사진 괜찮죠? 남성분들이 지금 농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이 왜 예쁜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굉장히 사진적으로 많은 기술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봐도 따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포토그래퍼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강의도 듣고 많이 찍어보고 교육도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걸 알려드려 볼게요. 3-3 구도. 자, 3분할을 찍은 거예요. 자, 3분할 때 이 여성 있죠. 3분할 때 이 남성 있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일부러 잠깐만요. 조금만. 오케이. 거기서 드리블. 오케이 한 거예요. 3-3 구도 쓰면 제일 깔끔해요. 그리고 전봇대 있거든요, 여기. 여성분 머리 위로 전봇대 있어요. 전봇대에다 이 선이 지나갔잖아요. 자, 봐보세요. 전봇대 위로 선 지나가죠. 일부러 배치한 거예요. 자, 남성분 얼굴에 여기 있죠. 일부러 배치한 거예요. 여성분 얼굴. 자, 근데 이 3-3 딱 맞추면 살짝 촌스럽거든요. 살짝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자, 가로 3분할 볼까요? 남성분 머리 지나가죠. 자, 밑에 남성분 무릎 지나가죠. 상체 하체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얼추 3분할 농구 코트, 이 얼추 3분할 도로, 얼추 3분할 저 야경, 전부 의도된 연출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3분할을 생각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다행히 핸드폰에 이 3분할 기능이 있어요. 그냥 켜고 선 맞춰가지고 싹 찍으면 됩니다. 자, 요 사진. 자, 요 사진도 얼추 보면 저 꼭대기, 꼭지점 얼추 지나가죠. 중요한 건 얼추 지나가야 돼요. 너무 딱 맞추면 촌스러워요. 그리고 이 토끼 귀 얼추 지나가죠.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근데 무조건 가로까지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깔끔해 보여요. 턱 하관 쪽 지나가긴 하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얼추 세로나 가로 둘 중 하나는 맞추면 좋고요.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얼추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운데 배치하는 거예요. 자, 사진을 찍을 때 딱 이렇게 찍으면 조금 너무 정면사 같고 부담스러워요. 약간 중요한 거에, 자, 토끼가 많아요.
자, 다시. 인디언 텐트가 많아요? 자연이 많아요? 인디언 텐트가 많죠. 인디언 텐트 사진인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 사진 찍을 때 예쁘게 찍는다고 막 하다가 가운데에 저 나무, 공원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그건 그냥 피크닉 사진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운데. 그렇다고 정확히 딱 가운데 묻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운데 위치하게.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색감도 중요한데요. 색감 같은 경우는 뭐 사진 찍을 때 햇빛을 역광으로 지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포토샵 하면 좋아요. 저는 포토샵 아예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포토샵 색감 바꾸는 법 하고 그냥 그거 따라하면 돼. 한 10분, 5분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는 그냥 유튜브로 포토샵이나 색감 같은 거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근데 위탁 판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위탁 판매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한두 번 찍을 수는 있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워요. 왜냐? 조금이라도 잘 팔잖아요? 우리 닭강정, 탕후루, 벌집 아이스크림, 대왕 카스테라 기억나시죠? 우후죽순 따라합니다. 너무 따라해요. 그리고 저 아까 그 케이블 요 제품 원래 그 당시에 5,500원인가 4,500원인가 그랬어요. 이 평균 가격대가. 근데 제가 잘 파니까 사람들이 치킨 게임을 막 거는 거예요. 근데 60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이번에 영상 올렸는데 그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는 케이블 보호캡이 키워드가 높지 않았는데 제가 마케팅으로 바이럴을 일으켜서 높인 거거든요. 제가 광고를 딱 껐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1,000원에 팔던 사람, 뭐 600원, 700원에 팔던 사람 전부 450원에 팔더라고요. 원가가 450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거 이제 뭐 500원? 그렇게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게임은 언제나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차별화로 깨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케팅에서 제가 마케팅 대행사도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종아리 밴드를 제가 마케팅을 해서 진짜 매출이 엄청 찍게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너무 잘 팔린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공장이 먹었어요. 너 물건 안 줘. 우리가 팔게. 실제로. 막 그분 저한테 엄청 막 이러셨거든요. 있어요,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아니면 가끔 저희 그거 품절됐어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만의 브랜드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위탁 판매는 세일즈맨이라고. 우리가 진정한 셀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는 제품을 사입하고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사입하면 악성 재고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위탁 판매로 연습을 하고 판매되고 3, 4개 정도 팔렸을 때 사진도 찍어보고 잘 되면 사입하고 제조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입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면 나만의 브랜드로 만들잖아요. 치킨 게임이 붙어도요. 내가 만든 카피라이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업체에서 공급을 막거나 뭐 공급이 막혀지더라도 비슷하면서 더 매력적인 제품으로 내가 또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아까 인디언 텐트 할 때 저 인디언 텐트 광목천 어쩌고저쩌고 호두나무 이런 게 아니라 인테리어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사진만 바꿔 끼우면 되잖아요. 제품만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께서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을 할 때 아이템 한두 개만 셀렉하고 그 키워드 종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 상세 페이지가 달라질 게 없어요. 다 광목천으로 만들었어요. 다 뭐 나무로 만들었고요. 디자인도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가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한두 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 다 호모사피엔스고 다 눈, 코, 입 있고 다 눈, 코, 입인데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제품도 다 달라요. 똑같은 셔츠여도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똑같은 셔츠여도 팔 부분이 조금 더 품이 크면 팔이 두꺼워 보여요. 그래서 팔뚝이 콤플렉스인 분들은 그걸 싫어해요. 근데 또 너무 왜소한 분들은 그래서 그걸 사요. 그런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는 사입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밸류 소싱, 매력적인 아이템을 비싸게 파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뭐 이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엔 구매 대행을 갈 건데 요번에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3시 30분이니까요. 3시 45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